2024년 12월 3일 밤의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사건을 이제 제대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12월 3일 밤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송을 하는 그 순간에 즉시 이것은 위헌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국무위원들도 그 내용을 미리 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처럼 그날 밤에 바로 이야기를 들었다면 1분, 2분 내에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위헌이다 하고 바로 결정하지 못했던 것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대통령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사실 특이한 것은 대통령의 발표, 그 짧은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이것은 위헌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에는 한동훈 대표의 아주 빠른 판단, 그것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한동훈 대표는 아마도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 정보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아주 쉽게 위헌이다, 이것이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한 30분,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별할 수 있었죠.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그런데 나처럼 법을 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그럴 만한 헌법에 합치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했겠지라고 정말 30분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좀 성미 급한, 남들이 극우라고 부르는 반공주의자들, 또 나이 든 그런 그 우파 원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에게는 좀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왕 군을 움직였으면 이제 보니까 그것도 아주 거창하게 움직였죠. 전국이 다 움직였습니다.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회에 간 계엄군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군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보니 국무위원 중에 이것을 끝까지 말린 사람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정도, 국무위원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였던 것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국무위원들이 다 따르고 그리고 군이 움직이고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했던 그런
거국적인 친위 쿠데타였던 겁니다. 명분도 그럴싸하죠. 반국가 좌파 세력, 이걸 척결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 땅에서 6.25 동란 때 공산군을 막아 싸우고, 베트남 전쟁에서 역시 공산군과 싸우고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 그런 거기 가까운 이런 세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그렇게 바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냉정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이,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실제로 됐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단한다, 척결한다, 사람을 잡아서 비원 벙커에다가 감금한다, 고문을 한다. 게다가 그 작전 중에 누구누구는 살해한다, 군부대를 공격하고 군 공항이나 사드기지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흔들리지 않고 비판하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와서 어리석은 대중들은 나더러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다툴 생각 없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와서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 무리들이 서부지방법원을 파괴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거기 들어간 사람들만 문제겠습니까? 지금도 윤석열의 내란이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죄인인 겁니다. 나더러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깨뜨려 버렸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미동맹을 깬 것이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중들이 몹시 망가지고 부패하고 소위 오염이 돼서 이제는 자기들 그룹하고 뜻이 다르면 빨갱이니 공산주의자니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척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는 사람들, 또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사람들,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중국이 공산주의가 중국을 점령해 가던 그 당시 홍위병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빨갱이이며 공산당 노릇은 바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다. 보수 원로라고 과거에 칭했던, 그래도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냉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공산당식, 길거리에서 젊은 것이 그게 권력이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이고 붉은 깃발을 흔들어 대는 것이 그게 정치라는, 이런 과거로 후퇴한 국가의 문명을 깨뜨려 버리는 이런 짓을
이제 스스로 잠재워야 하는 겁니다. 나와 뜻이 다르면 몰려가서 파괴하고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가해를 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무례배들, 그런 무지한 범죄자들, 폭력배들이 어디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깨뜨렸다. 지금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등 뒤에 있다. 부정선거 하면은 트럼프가 달려올 거다. 이런 아마 본인들도 가짜뉴스라는 거 알 겁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깨뜨린 것은 윤석열이다.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그래도 왕년에 보수였네 우파였네 하는 여러분이 그거 다 가짜뉴스다. 윤석열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자료는 다 가짜다. 그런 주장을 하면 빨갱이다. 이러니까 이제부터 볼 것은 윤석열의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VOA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뭐라고 했는지,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장관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4년 12월 3일 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밤 9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본인의 여러 차례 본인의 진술이고 이것은 국회 회의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조태열 장관이 들어갔을 때 대통령 집무실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있었나? 이것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금은 증인으로 윤석열 피청구인의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2025년 1월 23일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 중앙에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12월 3일 밤 9시의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옆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옆이 되겠죠. 한덕수 총리가 있었고 국무총리가 있었고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오른쪽 옆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왼쪽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었고 이상민 장관의 또 왼쪽에는 바로 9시에 도착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와서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 밤 9시에 조태열 장관은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같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간의 정보를 취합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었고 신원식 안보실장이 있었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명, 하여튼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좌석 배치는 이랬다. 그래서 조태열 장관이 들어가서 앉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할 거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 들고 났을 때 한덕수 총리가 바로 이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조태열 장관이 한 답변이 이겁니다.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막아야 합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성취를 한 번에 깨뜨린다. 이 성취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지난 70여 년을 보면은 비상계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국과 미국을 버리는, 미국을 배반하는 어떤 일인 것을 알 수 있죠.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간곡히 말렸다는 내용이 이겁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준 그 종이 한 장,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조태열 장관이 제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제외공간이라는 단어만 생각나고 그게 서너 줄, 줄글처럼 되어 있어서 기억을 못합니다. 이랬습니다. 서너 줄, 줄글처럼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받았던 그 문건하고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태열 장관이 워낙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처럼 유엔에 가입돼 있는 국가는 유엔 규약에 따라서 이런 비상계엄을 한다든지 군을 동원해서 국가를 장악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는 즉시 통지를 하고 사후에는 사후 통지를 하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는 보고서까지 써야 합니다. 그걸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태열 장관이 몰랐습니다. 유엔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미국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게 더 시급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날 밤에 조태열 장관은 주한 미국 대사하고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죠. 조태열 장관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이 상황을 좀 견디면서 수습이 가능한지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조태열 장관 말입니다. 한미관계가 이번에 결정적으로 데미지가 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는 이미 망가졌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질문에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기현 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북한의 폭격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보도 들어왔고 특정 미군 5명을 사살한다고 하는 제보도 들어왔다. 혹시 미국 정보기관이나 미국 대사관에 이걸 확인했느냐? 조태열 장관의 말이 안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못했거나 다르거나가 아니고 안 했다고 합니다. 조정식 의원이 특히 지금 심각한 것이 대미 외교다.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하느냐고 물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가 공백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의 그 중요한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 사실 지금 같은 한국의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5,100만 국민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봅시다.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한국 정부와 통화를 하려고 수차 시도했다는 것은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주한 미국 대사만 전화를 한 게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용산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국무부도 따돌리고 백악관도 따돌리고 주한 미국 대사도 따돌리고 워싱턴 DC에서 조태열 장관에게 통화하자고 연락을 했더니 또 안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블링컨 장관하고 조태열 장관이 통화한 게 12월 3일에서 3일이나 지난 12월 6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미국이 어떤가? 우리가 이 비상계엄 선포한 직후에 보면 미국에서 파이브 아이즈에서 EU에서 나오는 뉴스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당장 쫓아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최근에는 미국의 시사일간지 같은 데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 회의록에. 미국이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싸늘하다. 미국 국무부, 백악관, 미국 의회까지 아주 싸늘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스스로 깼다고 한다. 현재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꿈꾸는 그런 정치계에서는 영김 의원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영김 의원이 작은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 영김 의원이 윤석열 탄핵 반대 발언을 했다. 영김 의원에 대해서 VOA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영김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의견도 있다. 있기는 있다. 몇백 명 의원 가운데 한 명이다. 영김은. 바로 그래서 미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김 의원도 미국 국적으로서 조국인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의 특정 정파, 특정 집단의 뜻을 따라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계속 지지하다가는 미국으로부터 경고받겠죠. 당신의 조국은 어디냐? 한미동맹을 깨뜨린 윤석열인데.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반응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집행이 됐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때 미국은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 한국의 헌법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바로바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런데도 미국이 유일한 기댈 곳인 윤석열 씨라든지 윤석열 지지하는 자들은 이 모든 현실을 다 뒤집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자기네 그 집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거꾸로 보고 있다. 우리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그거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위반 비상계엄 내란입니다. 그것을 저지른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들 나더러 카오틱이라고 하지만 한국을 봐라. 이때 사우스코리아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법천지, 전국이 혼미해진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공격한 그것을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을 봐라. 트럼프는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이란 자가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쳐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시위대가 했을 뿐이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이 있은 날 무도회를 한 3곳에서 했죠. 그 중에 커맨더 앤 치프 볼이라는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하고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또 가짜뉴스가 확산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곧 만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윤석열을 구출하려고 한국에 온다. 진짜 이런 가짜뉴스가 SNS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영상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따서 내놓은 그거 말고 영상을 직접 보면 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하고 화상통화가 되자마자 처음에 인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Hello everybody, how we doing over there? 자, 어떻게 지내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기가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스 코리아하고 거기에 있는 미군하고 미군 부대하고 연결을 한다.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How's 김정은 doing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은 뭐 하고 있어? 김정은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라고 하니까 커맨더 앤 치프 볼에 있던 모든 사람이 떠나갈 듯이 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도 활짝 웃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인가? 사우스 코리아에 김정은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직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왜 대한민국이, 왜 사우스 코리아에서 김정은 같은 짓을 했느냐.
왜 러시아나 중공 같은 짓을 했느냐고 개탄을 했던 적이 있죠. 지난 방송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에는 김정은이 같은 자가 있는 거다. 물론 이 뉴스에서 터프 쿠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다, 성격은 안 좋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영상을 보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겁니다.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긴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한 다음에 이 화상통화 말미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타프 쿠키는 그때 나온 겁니다. 따라서 사우스 코리아에 김정은이 뭔 짓을 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것도 미국은 외교 예의상 그렇다고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래클리프 CIA 국장 청문회도 하고 그 이후에 뉴스에 또 발언도 하고 하는데 한국에 관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VOA 보도 내용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한국에 대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우리 같으면 총리에 해당되는 직위입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의 우발적 전쟁을 방비해야 한다. 왜 우발적 전쟁이냐? 사우스 코리아 앤 노스 코리아의 우발적 전쟁. 이번 비상계엄 때 이 우발적 전쟁의 위험성이 부쩍 높아졌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상태라고 하는데 미국 의회에서 사우스 코리아에 관심이 없답니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Unless there's some new exciting development of some kind, Trump probably doesn't have much interest in highlighting Korea at this point.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금으로서는 한국을 부각시키는데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게 지금 미국의 상태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X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가 망쳐버린 한미동맹이 신경이 쓰였겠죠. The Republic of Korea looks forward to 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제45대 대통령 때처럼 제47대에도 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1기처럼 트럼프 2기에도 동맹을 위대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신문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선거 구호로 썼던 MAGA, MAGA, 그것을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즐겁겠습니까? 트럼프 후보자의 선거 구호는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런데 당신들이 미국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한미동맹을 깨뜨려버린 주제에 무슨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느냐. 이걸 보면 요즘 한국인들이 인간의 감정을 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반대, 계엄 지지를 하는 집단은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를 다투던 그 문구를 들고 흔드는데 미국에서 제발 그것 좀 치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들 그러느냐. 정상적으로 전 미국인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뽑은 트럼프를 왜 부정선거나 흔들어대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의회로 쳐들어간 그것을 이런 승리의 순간에 다시 떠오르게 하느냐. 마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가. 먼저 현실을 인식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를 위해서 트럼프와 손잡고 미국과 하나로 친미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을 배신하고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행위였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어떻게 살아날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한미동맹 하는데 한미동맹 누가 절실한 겁니까? 미국이 아쉽습니까? 그거 우리가 아쉬운 거 아닙니까? 물론 미국이 이 한국 땅에 미군을 들여놓고 중국을 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군대를 주둔할 장소가 필요하지. 한미동맹은 미국이 마른절에도 미국이 아쉬운 거야. 이러면 그 말하는 사람은 빨갱인 겁니다. 요즘 말로. 바로 종속을 주장하는 종속주의자, 반미주의자, 그리고 윤석열 빠들이 주장하는 반국가 세력,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한미동맹 누가 깼습니까? 윤석열이 깼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해서 그랬더니 그 윤석열을 무슨 장군님 마냥 여기면서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면서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은 죽여버리겠다고 법관을 죽이겠다고 서부지법에 몰려 들어간 게 바로 윤석열 지지 군중들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극우라는 말도 쓰지 마십시오. 애초에 그런 쓰레기들입니다. 애국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한미동맹 깨뜨렸는데 무슨 애국입니까? 당신들 머리카락을 다 뽑아서 신발을 만들어도 이번에 이 나라를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태롭게 한 이 죄는 1000만분의 1도 갚지 못합니다. 언론들도 계속 이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되살리든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을 텐데 애초에 의식이 없다. 정신이 나가버렸다. 최근에 나온 뉴스 뭡니까? 한미연합훈련, 그러니까 한미훈련을 중지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중지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 나왔죠. 트럼프 뜻에 달려있다. 그런데 뉴스 제목 뽑은 꼬라지를 보십시오. 언론마다 다 이렇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트럼프 뜻, 윤석열 탄핵 따라 달라질 수도. 아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데 김정은이하고 논의가 잘 돼서 윤석열이 탄핵되면 중단하고 윤석열이 복귀하면 중단 안 한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기사 제목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겁니까?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윤석열 처단 제대로 안 하면 그래 한국 그냥 따로 가자, 따로 살자. 그렇다고 한국에서 손 떼는 거 아닙니다. 돈 받을 거 다 받고 울고 먹을 거 다 울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미군을 두고 싶으면 두고 빼고 싶으면 빼고. 도대체 강자의 삶의 방식을 이 찌질한 하층민들은 모른다.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합니까? 한미연합훈련 트럼프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탄핵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윤석열이 사라지지 않으면 한미관계 회복은 없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트럼프가 찾아온다? 외신을 읽어보십시오. 국내에서 외신이라고 오려붙인 기사 말고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그 신문사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국내에는 이상한 영문으로 된 기사도 가짜뉴스 투성입니다. 앞뒤를 다 바꿔가지고. 지난번에 중앙일보에서 어떻게 가짜뉴스가 점점 고착화되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지를 밝힌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도처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더러 문장을 제대로 읽고 자기 눈으로 보고 읽고 스스로 판단들을 좀 해봐라. 도대체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 있는데 도대체 평택 미군이 왜 몰려와서 윤석열을 빼낸다는 소리들을 하는 거냐. 그런 겁니다. 지금도 둘러보면 과거에 정말 애국만 생각했던 그런 원로들이 어느 부분 말할 것도 없죠. 소위 민주화라는 그 명분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집고 혹은 대한민국의 이념을 뒤집고 하는 것들과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깨는 윤석열을 미친 듯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와서 여기가 빨갱이 소굴이다. 네가 빨갱이다. 이거 처단해야 된다. 뭐 피를 보게 해주겠다. 이러는데 그 썩어빠진 쓰레기는 됐고 도대체 애국 활동을 제대로 했던 글줄이나 읽던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지금에 와서 펜앤마이크는 고성국 씨처럼 그런 여론조사 하는데 몰입하고 있습니까? 돈독이 올라서 그냥 배는 게 없습니까? 자, 아무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군을 다 동원했었던, 그것은 내란죄, 또 나아가 반란죄를 구성하고, 바로 그 행위로 앞에 소개했듯이 그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한민국이 차단되어 있었고, 그리고 12월 6일, 7일에는 다시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을 한동훈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는 그런 위헌 행위가 또 있었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됐습니다. 이런 일이었다. 현재 한미동맹은 윤석열이 깨뜨렸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